안녕하세요. 이치맨 안철준입니다. 자, 다양한 테크 기술 트렌드에 관련된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콘텐츠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 복잡하고 빨라지고 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IT 환경을 바로 일컫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고요. 기업들의 효과적인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IT가 어떻게 비즈니스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화두라기보다는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의 생존과 관련된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치맨 웨비나에서는 어떻게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평가할 것이고, 이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잘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에 딱 맞는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어렵게 모셨습니다. PwC의 박현주 파트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PwC 컨설팅의 D&AI 팀에서 프로젝트 담당하고 있는 박현주 파트너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나우의 얼굴 마담이죠? 네. 오희정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서비스나우에서 테크놀로지 워크플로우, 크리에이터 워크플로우,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오희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부장님이 이제 뭐 얼굴 마담이라고, 네. 자타공인 인정하시죠? 아, 그렇게 길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박현주 파트너님은 처음으로 저희 스튜디오 모셨는데요. 네. 예. 오랜만이고, 처음 뵙습니다. 예, 네. 처음 뵙습니다. 네. 자, 이제 PwC가 어떤 회사인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간단히 관련된 우리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글로벌 컨설팅 펌이고요. 전체적인 비즈니스 및 IT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컨설팅 비용이 좀 비싼 거 아닙니까? 아주 네. 안 비쌉니다. 가성비 있는 가성비 있는 하는 걸로 아주 유명한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요즘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뭐 디지털,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수요가 상당히 폭발하고 있어서 전체 경기는 안 좋은데 저희 쪽 업은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럼 준비해야 되고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가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상당히 아닌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로 나눌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많이 나올 이야기가 EA, 특히나 이제 모던 EA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PM인데 SPM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주로 이제 많이 얘기할 것 같은데요. 관련된 용어와 어떤 컨셉,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먼저 일단 서두에 조금 얘기를 해 주셔야 그 다음 이야기가 좀 잘 풀릴 것 같으니까 일단 파트너님께서는 이 EA 그리고 모던 EA가 왜 현재 되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가 경쟁 시대에 싸움에서 이기려면 결국은 뭐 적을 잘 알기도 해야 되지만 나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EA라는 게 뭐 어려운 좀 표현이긴 한데 또 상당히 오래된 표현이긴 한데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맞습니다. 네.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결국은 우리 회사의 IT 시스템 혹은 뭐 DT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현황을 블루프린트로 해서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잘 정의하자는 게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스템을 잘 알고 우리의 비즈니스가 그게 잘 온라인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자는 뭐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컨셉 자체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 요즘 이게 더 화두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복잡성의 증가죠. 옛날에는 뭐 이따 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네. 옛날 과거에는 되게 대형 통합 시스템에 몇 개만 운영하던 회사가 최근에 IT가 점점 분산형이 되고 다양화가 되면서 시스템 수가 늘어나고 거기서 또 하나는 이게 자주 바뀝니다. 과거에는 그렇죠, 뭐 그렇죠. 시스템 하나 도입하면 네. 뭐 업데이트도 10년 빠르고. 쓰고 네, 뭐 20년 쓰는 회사 상당히 옛날 얘기죠. 많은데 네. 요즘에는 뭐 그 주기가 네. 상당히 단축되다 보니까 이런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던 EA라고 부르는 컨셉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는 뭐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이제 이런 컨셉도 사실 이제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오늘은 SPM, 네네. 실직 네. 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해졌습니까? 사실 포트폴리오 관리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이제 원하시는 목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매출을 목표다거나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으신데 그런 목표를 딱 정해놓고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이 얼라이먼트를 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익스큐션을 하는 사실 전략
얼라이먼트, 익스큐션 관점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래서 밸류를 실제 빠르게 리얼라이제이션 하실 수 있는 이제 솔루션들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니즈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복잡성과 네. 이런 또 빨리 변화하는 이런 환경 때문에 더욱더 이런 부분들도 같이 부각되지 않을까? 또 사일로되는 이런 환경들도 이런 어떤 SPM의 중요성이 더 확대되고 있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오늘 관련된 얘기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갑니다. 오른편에 있는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과 또 질문들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웨비나 진행 중에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되니까 꼭 좀 답변 주시면 더 좋은 웨비나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혁신과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통한 비즈니스 성장에 관련된 이야기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PwC의 박현주 파트너님의 세션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너님 준비되셨죠? 예.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예, 뭐 어려운 주제일 수 있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모던 EA 기반의 IT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추진 방안이라는 타이틀을 걸어봤는데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EA를 아키텍처 정보라는 걸 베이스로 우리 회사의 IT 프로젝트들을 잘 관리하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소중한 자리니까 본 내용 하기 전에 간단히 저희 회사의 어필을 네. 혹은 이 서비스에 대한 어필을 좀 간단히 하면 저희가 이후에 소개드릴 서비스 나오랑은 뭐 컨설팅뿐만 아니라 구축, 운영의 서비스까지 같이 글로벌리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오피스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IT 거버넌스 주제로는 거의 국내의 최고의 뭐 프로젝트 기회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역량도 그렇고 가장 최고의 컨설팅 펌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가성비도 좋고 요즘 같은 시대에 같이 사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좀 하나 보시면 뭐 사실 과거의 IT라는 거는 지금 보면 큰 덩어리 하나에 일부의 뭐 서라운딩 시스템들이 있고 대부분의 단일의 통합 시스템 이런 것들은 보면 관리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하나의 어떤 통합 DB 그다음에 뭐 하나의 큰 뭐 서버를 중심으로 시스템이 돼 있다고 하면 최근에 뭐 사스라든지 그렇죠. 클라우드가 발전되면서 되게 이제 분산된 아키텍처 다양한 플랫폼들을 가격과 어떤 비즈니스 어질리티를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저희도 뭐 사실 차세대 뭐 대형 프로젝트 한 3, 4년 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는 요즘 그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고 회사들이 약간은 이제 계속 점진적으로 새로운 서비스 도출하는 형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고객 사이드의 니즈도 그렇긴 하지만 시장에서도 과거에는 사스들이 뭐 일부 정말 제한적인 뭐 인사라든지 영업 뭐 이런 일부 백오피스 서비스나 그런 데서 조금 있었다고 하면 공급자 사이드에서도 최소한 버티컬 사스라는 뭐 키워드로 다양한 전방의 업무적으로 이런 사스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이 도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급 사이드에서 이런 그런대로 나름대로 수준 높은 공급에 대한 어떤 프로덕트가 존재하다 보니까 기업들도 당연히 이제 약간 그렇게 흐르는 거죠. 단위 시스템 하나하나의 어떤 그 관리나 노력의 부담은 훨씬 줄어드는 현상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컴포넌트들의 펑션들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죠, 그죠? 그렇죠. 운영에 대한 부담이나 개선에 대한 부담은 하나하나는 되게 줄죠. 근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네. 이게 너무 늘어나는 거죠, 개수들이. 개수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면 갑자기 내가 관리해야 되는 시스템이 맞아요. 옛날에는 뭐 하나, 두 개였는데 맞아요. 갑자기 대여섯 개가 늘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모두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이 가장 익숙한 게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주식 투자 다들 네. 하나씩 하시는데 네. 옛날에는 뭐 대장주 몇 개만 묻어놓고 하다가 네. 지금 뭐 미국 주식, 네. 뭐 국내 주식 난리가 났죠. 저희는 그렇죠. 감사 때문에 회계범인이기 때문에 사실 네. 주식을 못합니다. 아, 주식을 그러세요? 못합니다. 뭐 할 수는 있는데 네. 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정보만 좀 주세요. 그거 틀을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포트폴리오입니다. 우리가 그러네요. 맨날 요즘 증권 책이라든지 그러네요. 그 유튜브에서 보면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맞습니다. 뭐 위험주 그다음에 컨셉이 확 안전주. 들어오네요. 딱 그래서 저희도 시스템이 하나 있을 때는 뭐 포트폴리오 관리 노력이 필요 없죠. 맞아요. 대장주만 네, 관리할 네, 때는. 네.
주식수가 늘어나고 뭐 하면서 점점 이걸 관리의 노력들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지금의 딱 처한 IT의 상황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례로 뭐 요 다음 이미지는 저희가 뭐 일부 정말 앞서 했던 대형 시스템을 차세대로 넘어가면서 뭐 쉽게 말하면 인스턴스가 하나인 시스템을 차세대로 넘어가면서 물론 ERP가 좀 메인 덩치 큰 친구가 하나 있긴 한데 요거 전체 화면으로 좀 네, 좋습니다. 예, 이 외에 각가지 되게 다양한 서브 사스라든지 뭐 그냥 그 클라우드 IaaS 기반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파편화되는 모습을 좀 그려드린 겁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요 과거의 요 시스템들이 그냥 하나의 단일 통합 시스템, 뭐 자바 플랫폼을 구축된 하나의 단일 통합 시스템들이 다수의 솔루션으로 이렇게 파편화됐던 모습이고 계속 요거 하나씩을 이제 우리가 잘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서 고도화해 나가는 이제 숙제를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사실은 뭐 IT가 돈만 많이 쓰는 코스트 센터에서 경영진도 그냥 뭐 맨날 뭐 예산은 일반하니까 매년 쓰는 예산도 뭐 비슷하고 그러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고 좀 돈 많이 쓰는 것 같으면 무조건 깎어 뭐 이런 분위기였고 프로젝트도 앞서 깎고 이 얘기는 지금도 나오지 않습니까? 깎죠. 근데 이제 지금은 IT에서 옛날에는 이게 덩치 큰 애가 있으니까 적당히 막 이렇게 뭐 표면적으로 그렇지만 업체를 조금 이렇게 푸시하고 그러면 좀 깎일 수 있었는데 이제 사스는 잘 못 깎아요. 그렇죠. 잘 안 깎아주시죠. 그러니까 뭔가 되게 리즈너블해요. 그리고 유저수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관리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이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 되게 장기 프로젝트로 한 3년, 4년 쓰던 걸 갑자기 갈아엎는 어프로치보다는 아까 전에 이렇게 세분화된 시스템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선해야 되는 활동들. 것들이 좀 강화됐었고, 또 하나는 이제 모더니라고 이름을 붙인 게 제가 뭐 사회 초년선 시절에도 뭐 EA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상당히 사일로된, 스탠드얼로된 도구를 갖고 뭐 거의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노가다 비슷하게 시스템 정보 입력하고 변경하고 그러면서 몇 년 쓰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사장되는 그런 게 과거의 EA였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그런 도구들이 엑셀을 넘어서 이제 점점 그 생산성 있게 관리가 좀 돼지고 최근에 약간 젠 AI가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람이 일일이 막 데이터 입력하고 관리하던 것들을 젠 AI를 통해서 좀 생산성을 업시켜줘서 비로소 그러니까 어떤 효과적인 IT 거머스의 중요성도 재조명되면서 이런 툴이 뒷받침돼 주면서 좀 다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이런 사일로된 어플리케이션들을 막 쓰다 보면 얘를 어떻게 예를 들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제대로 지금 쓰고 있는지 성능 평가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각각 업체들마다 아웃소싱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받다 보니까 이런 걸 평가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사실 시스템의 가지수가 늘어나면 옛날에는 뭐 토탈 ITO라고 해서 하나의 단일 사업자한테 맡기고 이렇게 딱 했으면 됐는데 솔루션이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단일 사업자가 관리하는 거에 대한 어떤 효율성도 좀 떨어지고 그렇죠. 뭐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롤을 이제 IT 담당자가 이제 다 할 수밖에 없는 떠안아야 되는 그런 롤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잘 해야지 이제 불필요한 관리 비용이 좀 줄어들죠. 만약 그게 그냥 온리 정말 수작업으로 모든 관리 담당자가 다 그걸 떠안으면 담당자가 오래 못 가시죠. 그렇죠. 못 버티시죠. 그거를 가급적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타개해야 돼.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던 EA.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뭐 도구를 쓰셔야죠. 그래서 일반 현업 사이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는 우리가 최근에 뭐 ERP라는 그냥 수작업으로 업무 안 하시잖아요. ERP라는 시스템 혹은 뭐 기관계 여러 가지 비즈니스 시스템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쓰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IT의 관리 및 활용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이제 도구를 잘 사용하고 많은 회사들이 요 그림상에서 보면 그림 좀 확대해 주겠습니까?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뭐 생각보다 그냥 그림만 이 컨설팅을 하다 보면 복잡해야 돈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박이 좀 있습니다. 뭔가 좀 복잡하게 그려야지. 그래서 뭔가 노력한 것 같고 여담이지만 있어빌리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있어 보이는데 있어. 그래서 있어빌리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통상 보면 이제 여기 보면 IT 서비스 관리
라고 해서 ITSM이라든지, 뭐 ITOM, IT 자산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거는 뭐 모든 회사들이 웬만하면 다 하나씩 네. 갖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한 3천억? 뭐 약간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좀 비교했는데, 2, 3천억이나 뭐 1조 되는 회사들도 다, 저 부분 다 ITSM이나 뭐 ITOM은 다 하나씩은 뭐 이렇게 갖고는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는 일단 IT에 대한 운영 관점에 대한 어떤 서비스, 요청을 관리한다든지 뭐 장애를 대응한다든지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IT PPM이라고 하면 그 상단에 기획 단계, 관리의 단계에 대한 이제 시스템과 정보를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획 단계. 예, 그렇죠. 어떤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서부터 실제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관리,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가 종료해서 운영으로 넘어가는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네. 예, 관리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획 단계의 어떤 프로세스와 각각의 운영과 개발 단계의 프로세스가 같이 연동해서 돌아가야지, 이게 따로 돌아가면 뭐 그냥 당연히 결과는 그냥 따로 국밥이 될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텀에서 어떤 뭐 툴들이나 어떤 서비스가 새로 나왔을 때, 이거 우리 부서나 우리 쪽에서 썼으면 좋겠어. 라고 막 이렇게 올라오면 에스컬레이션 되면, 뭐 이 기능들의 몇 가지 이렇게 확인해보고, 그래, 한번 도입해볼까? 약간 요런 형태로 가게 되면, 실제로 나중에 관리를 한다거나 기획한다거나 이런 단에서 이제 앞으로는 더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획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질문 중에 제가 지나간 질문 잠깐 네네. 보면서 바로 뭐 말씀을 좀 드리면, 과거에 IT 포트폴리오 관리가 잘 안 됐던 거는 그 모던 EA라고 왜 좀 제가 가르마선을 좀 긋냐면, 과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할 때 시스템이 있거나 툴이 있대도 사람이 일일이 약간 프로젝트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된 사항들을 막 수기로, 말이 시스템이지 그냥 수기로 입력하는 그런 현상이죠. 뭐 네. 너무 힘들고 노가다. 네. 귀찮고, 그리고 그게 막 뭔가 우리가 업무를 수행해서 크리티컬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우리 서비스나우와 같이 이런 식의 툴들은 운영 정보를 자동으로 이렇게 올려서 가급적 운영 정보에서는 가급적 프로세스 흐르면서 자동으로 정보가 쌓이거든요. 그렇죠. 그 정보들이 게더링되고 기획에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그 데이터 간의 온라인을 맞춰주는 게 어느 정도 자동으로 되다 보니 그에 대한 노력이 확실히 줄어들고 아키텍처 정보를 계속 유지하는 데에 대한 노력도 줄어들다 보니 최근에 이제 그 복잡성 있는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게 비로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시스템이 복잡해져서 뭐 이런 툴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이거를 커버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게 되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뭐 요는 이제 이런 전반적인 이제 IT 서비스 관리나 IT 자산 관리를 이제 전체적인 IT 거버넌스랑 연동해서, 그래서 뭐 CMDB라는 것과 EA가 통합되는, CMDB라는 건 쉽게 보면 IT의 구성 정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IT 뭐 옛날에 보면 서버라든지 요즘 이제 클라우드가 되면서 점점 가상화되고 있지만 서버라든지 뭐 이런 정보들을 우리 회사의 IT 구성 정보를 관리하고 이게 로우 레벨의 IT적인 정보였다고 하면 이제 이걸 약간 비즈니스 정보로 조금 매핑을 해서 이제 우리 회사의 아키텍처 정보로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관련된 아키텍처 정보들이 그래서 뭐 비즈니스 아키텍처, 뭐 서비스 아키텍처, 인포메이션 시스템 아키텍처, 테크놀로지 아키텍처 같은 것들이 영역별로 좀 정의가 되고 이런 게 설계 및 준수 적용되는 과정에서 IT 투자 관리라든지 구매 자산 관리, 전체적인 프로젝트 관리, 운영 관리 간에 계속 연동하고 자동화되는 모습을 이상향으로 갖고 가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들이 다 이렇게 뭔가 사이클, 심리사 계속해서 연동돼서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각각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과정에 뭐 정보를 현행화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수기보다는, 저희가 제네아이라고 저게 사실 저 두뇌 모양이. 제네아이, AI의 모습.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네아이의 모습을 좀 띄어서 저런 과정 속에서 사람 손을 많이 가는 거를 가급적, 요즘도 코딩도 AI가 이렇게 생성하는 형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키텍처 정보도 AI가 생성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가능하게 하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뭐 제가 그냥 뭐 만들어낸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도 뭐 이런 컨셉들을 이제 좀 계속 디벨롭하고 있지만, 뭐 이런 스케일드 애자일이라고, 약간 애자일이라는 개념을 개발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발할 때 주로 애자일을 많이 네, 썼지만, 컨셉이죠. 이제 전사 차원에서의 어떤 아키텍처를 관리한다든지 포트폴리오를 갈 때도 왜냐하면 투자들이 이제 민첩하게 발생하니까 우리 회사가 과거에는 보통 뭐 내년도 예산 딱 세우고 집행한 했으면 그 변동폭이 별로 크진 않았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갑자기 뭐 너무 변화폭이 크다는 거죠. 네. 가다가 갑자기 새로운 솔루션이나 대안 제품이 네. 나올 수도 있고 네. 비즈니스도 워낙 빠르게 맞아요. 바뀌고 비즈니스 전략도 그렇죠. 또 시기나 상황에 따라서 빨리 전환하고 또 네, 변화돼야 되는 맞습니다.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민첩하게 더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윗줄에 있는 어떤 뭐 밸류 스트림이라는 표현을 뭐 쓰긴 하는데 네. 스케일드 애자일에서 네. 여러 적이 이제 그 과제들을 잘 관리하자는 게 아니 자료들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 네. 이거 자료 네, 제가 다 공유 네네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해 주시면 네. 저희가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게 오른쪽에 보면 일반적인 개발 뭐 우리 여기 개발 사이드에 계신 분들 오늘 많이 오실 것 같은데 네. 뭐 유저 스토리하고 스프린트하고 프로덕트 백로그 하는 건 통상적인 개발이고 여기서 나오는 유저 스토리나 백로그들이 포트폴리오 관리할 때도 연동이 돼서 사실 우리 개발자분들은 조금 싫어할 수 있는데 네. 왜냐면 우리 개발자의 프로젝트의 진척률이 전사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오픈되니까? 네, 그렇죠. 아까 좀 싫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연동이 되는 게 이제 네. 기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각 프로젝트 개발팀, 프로그램팀, 솔루션팀, 전체 포트폴리오까지 네. 얼라인이 해서 자, 이거에 대한 각 조직 간의 가장 큰 목표가 사일로를 좀 제거하고. 우리 하다 보면 프로젝트 팀이 비슷한 프로젝트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럼요. 중복된 투자를 네.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회사를 가보면 실제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말씀하셨던 사스라든지 어떤 솔루션별로 각각의 조직별로 쓰고 있는 솔루션들이 또 상이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조직 간의 사일로가 또 강화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일로를 없애는 그런 연동하는 그런 아키텍처라든지 이런 어떤 진입 방향 자체가 전체적인 이런 통합을 관리하고 또 애자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수도 있게 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의 컨셉은 뭐 계속 이제 프로젝트가 하위에서 움직이지만 상위에서도 계속 중복 과제, 그러니까 스크럼 투 스크럼이라고 해서 뭐 스크럼 조직 간에 뭐 과제들을 다시 중복 과제를 통합하고 재분배를 계속하는 행위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사상이고. 그게 사실 뭐 수기로 하려면 뭐 맨날 팀 내에다가 엑셀로 뭐 너네 뭐하고 다 네.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빨리 모아서 가시성을 좀 확보해서 진행을 하자라는 게 이제 기본 사상이고 그러려면 이제 아키텍처 정보가 뭐 저는 이제 이거를 뭐 약간 기준 정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럼 소통을 하려면 우리 프로젝트의 명,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명 as is to be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얘기해야지 나는 A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에서 B 시스템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키텍처 정보라는 것은 하면 그거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표준화를 시키고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뭐냐라는 거를 좀 정리하는 거고 그거를 뭐 토가프라는 사실 오픈 그룹이라는 글로벌 토가프 예. 오픈 그룹의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 토가프라는 데서는 이제 이거를 아키텍처 정보를 뭐 카탈로그, 매트릭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시는 바로 그 다이어그램입니다. 네. 모델, 뭐 ERD 모델 같은 이제 이런 걸로 좀 정의를 하고 뭐 그림은 좀 복잡하지만 비즈니스 아키텍처, 데이터 아키텍처, 어플리케이션 테크놀로지 아키텍처 일부러 복잡하게 만드신 건 아니죠?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저기 토가프에서 만들어 주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오픈소스 형태,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런 아키텍처를 이런 형태로 구성하는 게 조화라고 이제 레코멘드 해주는 그렇죠.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오픈 그룹이라는 데서 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뭐 이후에 말씀드린 서비스 나우 같은데도 네. 좀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이 좀 있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런 우리가 아키텍처 정보라고 얘기했는데 오른쪽 보면 약간 ERD 뭐 우리 IT들 다 아시는 분들이 이제 ERD라고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ERD 같은 형태로 우리 회사의 시스템 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표준화해서 저장해서 관리하자는 그런 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나를 잘 알아야지 싸움에 이길 수 있다. 맞아요. 게 이제 그런 우리 회사에서 갖고 있는 시스템과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앞서 얘기해서 데이터화해서 그걸 이제 보통 메타데이터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시스템에 대한 메타 정보. 우리 메타라는 과거에 10년 전에 메타 얘기하면 이게 진짜 설명하기 어려운데 요즘 메타라는 표현을 워낙 많이 쓰죠. 아이스크림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메타 땡 이런 거.
그래서 그 메타의 정보를 관리하겠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변경을 사실 전체적인 설계랑 구현, 운영 관리 관점에서 네. 계속 현행화시키자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냥 사람 한두 명이 그걸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뭐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라는 전사 레벨의 사람이 존재하고 각 보면 이제 여기서 도메인이라는 거는 뭐 생산 조직, 뭐 인사 조직이라는 비즈니스 영역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ERP 팀, 뭐 그다음에 뭐 SCM 팀, 뭐 MS 팀 이런 시스템의 영역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전사에 대한 아키텍처에 대한 기술 표준이나 비스 표준을 관리하고 있고 각각의 영역 그리고 각각의 프로젝트끼리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 프로젝트가 그냥 너무 사일로하게 움직이는 거를 막자. 네. 다 요 한마디로도 이해해 주셔도 뭐 알겠습니다.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그룹의 어떤 조직의 사이즈라든지 어떤 조직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CTO나 CIO 밑에 또 이 칩 아키텍처라고 하는 어떤 자부의 롤이 있으신 건가요? 예. 그런 롤이, 그러니까 뭐, 국내에는 사실 칩 아키텍트라는 표현을 잘 안 쓰긴 하는데, 네. 뭐, 약간. 결국 이제 CTO가 이제 맞습니다. 이 CIO나 예. CTO가 이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역할 구조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나, 사실 뭐, 예부터 뭐, 인사가 반이다. 네. 뭐 사람이 우선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EA랑 뭐, PPM은 정보랑 프로세스라고 하면,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사람, 조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가, 제네아이다 시스템을 하면서 사람의 손은 좀 덜 가게 하겠지만, 그래도 그에 앞서서 가장 그래도 이런 그 손은 좀 덜 가해서 덜 가지만 이런 사상과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잘 동작을 해야지 이런 시스템이 이제 동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기업의 어떤 단순하게 IT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바라보는 뷰 자체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뭐 옛부터 사실은 뭐 비즈니스와 IT를 온라인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들은 맞는데 네.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또 그게 좀 잘 안 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뭐 통합 시스템 구축할 때만 막 이렇게 현업사에 대해 요구사항 많이 받고 끝나면 뭐 이제 현업 만나기 어려운 게 사실 현실인데 지금은 이제 그 똑같은 맥락으로 자주 변하고 뭔가 도입이 되니까 현업 간에 조금 더 강한 연결고리를 가져가야 되고 그 연결고리가 약간 일종의 IT PPM과 EA라고 봐도 뭐 무방할 것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환경 자체가 비즈니스 환경 자체가 변화하고 급변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까지 결국은 이제 프라이어티가 굉장히 이렇게 옮겨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그 IT 포트폴리오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일로하게 뭐 기획을 위해서만 이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개발과 운영 절차랑 어떤 요 메타 정보라고 표현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제네아이를 통해서 자동화하는 현상들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이 IT 포트폴리오라는 게 시스템적으로 강하게 좀 연동이 돼 있고 좀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편의성을 좀 잘 줄 수 있어야지만 이게 약간 성공한 프로젝트나 아젠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같이 좀 참여하실 서비스 나우가 그에 대한 뭐 아주 중요한 솔루션인 걸로 저는 믿고 있고요. 의정 본부장님이 좀 그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알겠습니다.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박현준 파트너님께서 자료가 일단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빨리빨리 좀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요것만 사실은 한 2시간짜리 아닙니까? 그쵸. 슬라이드의 내용들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자료는 저희가 끝난 다음에 요청하시는 분들에 의해서는 저희가 자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제 전반적인 EA, 모던 EA, 그 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이런 아키텍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나우의 오 본부장님께서 관련된 부분들은 또 팔로우해서 또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자, 우선 앞서서 저희 박현주 파트너님께서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니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나우에서는 이와 관련한 시장의 니즈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 부분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입니다.
사실 이제 아까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라고 하는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서비스나우는 이 부분을 지원해드리는 솔루션이 원래는 어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APM 솔루션이 있었고요. 네. 다만 이제 이제 그 버전부터 거기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 입장에서 좀 효과적으로 어떤 그 IT에 대한 어떤 플래닝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인핸스먼트가 되면서 이제 리브랜딩이 됐죠.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라고 하는 솔루션으로 그 부분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다 말씀 주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리캡을 좀 해보면, 네. 사실 이제 그 기업에 사용하시는 그 어플리케이션들,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의 환경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온프렘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 환경도 있고요. 또 환경 자체도 사용하시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뭐 SaaS도 있고요. 또는 자체적으로 개발도 많이 하세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수의 어플리케이션들, 타입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뭘 가지고 있지? 사실 인벤토리 관리가 사실 다 안 되십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이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련해서 필요한 기술 스택들, 뭐 소프트웨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예를 들어 하드웨어도 있을 수 있고, 운영 인력도 있을 수가 있고, 사실 이게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정말 과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를 잘 지원하고 있나? 또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 중복되는 건 뭐 없나? 사실 이런 가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관련돼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바른 의사결정,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도 어렵고요. 또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있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 스택들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기술 부채들 관리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질러티를 가지고 비즈니스가 원하는 리ኳ이어먼트를 지원하는 어떤 그 비즈니스 기술에 대한 플래닝이라든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플래닝하시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서비스나우의 이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이제 그 아까 토가프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저희도 그 토가프 개념에 의해서 실제 비즈니스 인포메이션, 어플리케이션 기술이라고 하는 4가지 아키텍처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제 관련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제 비즈니스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과 잘 매핑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비즈니스의 역량을 비즈니스의 어떤 필요한 어떤 리ኳ이어먼트에 대해서 잘 또 관리가 돼야 되겠죠. 비즈니스에 대한 포트폴리오 관리하셔야 될 거고요. 또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간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개인 정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뭐 신용카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 정보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어떤 정보들이 어떻게 지금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있는지 그 포트폴리오 관리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지원한 여러 가지 기술 스택들이 있는데 네. 그런 기술 스택들도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런 영역으로 저희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이 각각의 스택들이 순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비즈니스 리ኳ이어먼트에 의해서 이런 정보가 필요해. 그럼 이런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해.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는 이런 기술 스택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해. 약간 이렇게 순차적으로 팔로우업이 돼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방위적으로 이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거 전반적인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4가지 관점으로 플래닝을 하시고 잘 사용되고 있는지 또 모니터링도 하셔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지속적으로 이것들을 이제 조직에서 네. 사용할 수 있게끔 인커리지먼트를 하셔야 될 텐데요. 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 넓어지네요, 뭔가? 네. 자, 여기서 사실 아까 저희 박현주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사실은 이런 컨셉에 뭐 자체로 개발을 하셨거나 툴이 있으시거나 이제 하고 계신 방법들이 있으세요. 이제 있으신데 서비스나우의 밸류는 바로 이러한 어떤 그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들을 데이터 드리븐으로 가치성을 가져가시고 의사결정을 해드릴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게 바로 저희 플랫폼의 밸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서비스나우 ITSM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 언제 사실 이제 이게 도입이 됐는지 언프렘인지 클라우드인지 예를 들어서 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하고 나서 예를 들어 서비스가 뭐 SLA가 어떻게 되고 장애가 얼마만큼 생겼는지 그걸 아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ITSM과 연동을 했을 때 그런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이 돼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평가하시는 지표로 활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자산 관리와 관련해서도 뭐 자산 관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아니면 하드웨어 어떤 EOS, EOL 같은 어떤 기술 부채 정보들도 자동으로 취합을 해서 관련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평가하시고 또 플래닝 하시는 데 있어서 자동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서비스 나우하고 저희 웹에는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관련된 데이터 드리븐 형태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들이 너무 상이하다 보니까 여기서 처리하는 데이터나 어떤 컨셉 자체도 굉장히 달라서 이걸 정교화하고 이거를 하나로 모으는데 또 여러 가지 또 실제적인 어려움이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들이 그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평가하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신데요. 뭐 다양한 시스템하고 연동을 통해서 뭐 다양한 어떤 데이터에 대한 취합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현행화하시고 또 자동화하시는데요. 저희가 밸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도 서비스 나우고 잘하는. 저희가 제일 잘하는 영역입니다. 네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플랫폼,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AI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영역들을 저희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제너러티브 PwC 저렇게 애니메이션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저희가 원래 안 합니다. 컨설팅에 가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AI 기능들을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오늘 뭐 디테일하게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제가 말씀 다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비즈니스가 필요로 하는 어떤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 없다면 어떻게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개발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네AI가 저희가 이제 나우 어시스트라고 하는 저희 이제 가상 에이전트가 있는데요. 나우 이제 물어보고, 네네네. 그래서 물어보고 그와 관련돼서 플래닝을 하신 단계부터 다양하게 그러니까 AI의 어떤 기술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반적인 컨셉을 말씀드렸다면, 과연 그럼 이게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화면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사실 이제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면 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시보드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네네, 맞습니다. 대시보드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서비스 나우 같은 경우는 각 담당자별로, 담당하신 업무별로 이렇게 작업 공간, 워크스페이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다 보니까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지금 제가 화면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어플리케이션, 또 비즈니스, 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인사이트에 보면 네 가지 항목 보이실 거예요. 그러나요? 네. 그 아키텍처별로 사실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 분이 당장 해야 되는 업무, 네. 예를 들어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지금 당장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라고 알려드리는 화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지금 리타이어먼트, 예를 들어서 해야 되는 대상이 지금 24개입니다. 그 리스트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 아니면 지금 코스트 정보가 없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액션을 좀 취하세요라고 알려드리게 되고요. 이제 뷰 리스트를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관련 리스트를 보시고 또 액션을 취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인벤토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련된 뷰도 이제 아랫단에서 좀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오늘 전체 화면을 좀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 몇 개고, 비즈니스 케이퍼빌리티가 몇 개고, 어떤 항공에서 운영되고 있고 관련된 인포메이션 오브젝트는 몇 개인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알겠습니다. 헬스를 보시는 것도 가능하신데 여기 보면 중간에 어플리케이션 타입별로 예를 들어 이게 지금 레이저로 한번 그럴까요?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또 인스톨 타입별로 아니면 비즈니스 유닛별로 이렇게 관련해서 슬라이스 앤 다이스 하셔서 네. 어플리케이션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시고 또 거기에다 액션을 취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소팅이 가능하다. 네네. 자, 어떻게 보면은 이런 EA라는 컨셉이 대시보드 형태가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사실 이 관련해서는 네. 예를 들어서 관련돼서 인스턴트가 발생을 하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변경이 생겼다라고 하면 네. 그게 비즈니스 자체에 대한 어떤 역량 어세스먼트를 하는데 분명히 중요한 매트릭이 될 텐데요. 그런 운영의 환경들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들 의사결정에 대한 매트릭들은 계속 바뀌실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네. 이런 데이터들을 수기로 업데이트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매트릭의 정보를 자동화하시는 밸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 시점에서 뭔가 딱 정리를 할 수는 있으나 계속해서 환경 자체가 변하니까 네네. 그런 유동성이라든지 변동성을 계속해서 수동으로 이걸 체크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니까 이런 자동화된 대시보드
혹은 뭐 워크플레이스, 아까 뭐라고 하셨죠? 워크스페이스. 워크스페이스 이런 형태가 필요하겠군요. 네네. 사실 기업에서 대부분 관리하시는 어플리케이션 숫자가 뭐 적게는 몇백 개에서 몇천 개가 네, 되시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수작업으로 관리하시는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으시고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자동화하려고 하시는 니즈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어는 뭡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 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이유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비용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 운영이 됐는데 사용자가 많지 않거나,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네, 뭐 비즈니스 밸류가 크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매트릭들로 여기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사실은 측정을 하셔서 계속 서스테인, 가지고 있을지, 또는 중복된 게 있으면 사실은 버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또는 아니면 계속 투자를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매트릭 관점으로 평가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이걸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버블 차트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사분면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 옆에 X축, Y축이 보이실 텐데요. 네네. 뭐 펑셔널 핏, 아니면 비즈니스 밸류에 따라서 이제 이런 어떤 그림, 그 버블 차트를 보여드리는 것도 가로축이 펑셔널 핏, 네네. 세로축이 비즈니스 밸류. 네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이런 것도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네.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TCO,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어스펙트 형태로 저렇게 구현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셔널라이제이션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네. 네. 뭐 어플리케이션 카테고리별로, 패밀리별로, 카테고리로, 네. 이런 식으로도 소팅 가능하고. 네, 소팅하셔서 보시고요.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립니다. 굉장히 가시성이 좋네요, 이거는.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중에서 또 많이 관심 가지시는 영역 중에 하나는 네. TCO 부분이세요. TCO. 네. 사실 임원분들 입장에서는 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거든요. 네. TCO만 보겠네, 계속.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엑셀로 다 작업을 하세요. 네. 예를 들어 네.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의 소프트웨어 리스트를 지원하는 하드웨어, 어떤 인건비가 들어갔는지, 뭐 이런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을 그렇죠, 보실 그렇죠. 텐데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이런 어떤 평가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시길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물론 이제 CTO나 이쪽 하이레벨 쪽에서는 이제 CTO 관점, CTO래. CIO 분, 네네. CIO 분들은 TCO 관점에서 어떤 그 바라보는 뷰가 굉장히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네. 단순히 어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나 아니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들이 돈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다각적인 면에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뷰가 필요하겠다. 맞습니다. 그냥 네. 단순히 엑셀로는 그냥 돈으로만 환산되다 보니까 그걸로만 판단하기에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더 복잡해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TCO에 대한 것들도 사실 굉장히 역동적으로 그 매트릭들이 바뀌기 때문에 네, 네. 그걸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페르소나별로 관련해서 아까 뭐 X축, Y축 이렇게 다른 어떤 매트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사결정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뷰를 제공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wC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런 어떤 관점의 어떤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하면 서비스나 저런 툴을 쓰십니까? 지금까지는 안 썼습니다. 그거 써야 되겠다.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뭐 IT PPM이 솔루션 이름이기도 하지만 네. 포트폴리오 어세스 컨설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네. 들어가서 뭐 네. 회사의 어플리케이션 수준을 저 비슷한 척도로 해서 네. 진단하고 평가를 리포팅하고. 하고. 근데 이제 컨설팅으로 일회성을 하기에는 좀 앞으로 더 중요한 아젠다가 돼서 네. 이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네. 그래서 저희 업에 조금 위기를 주는 솔루션. 아닙니다. 콜라보레이션입니다. 네네. 좋은 말로 협업 있지 않습니까? 네. 주요 솔루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테크놀로지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사실 여기서는 어텐던스 앤 페이롤 비즈니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관련 사이트에 들어온 겁니다. 그걸 이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거기 보면 디테일이라고 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언제 도입이 됐는지, 뭐 예를 들어서 관련해서 어떤 CI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어떤 인포메이션으로 구성되는지 다각도로 다 보시는 게 가능하신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TPM 영역을 지금 볼 겁니다. 자, TPM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 지금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기술 스택들이 뭔지 보셔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구성하는 다양한 기술 스택들, 지금 서버들이 뭐고 모델이 뭐고 다 나와 있고요. 그러네요. 여기 더 중요한 건 관련해서 옆에 보면, 자, 날짜별로, 자, 어커밍 하이. 이게 뭐냐면, EOS, EOL이 어떻게 보면 기술 부채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을 사실 마이그레이션을 하거나 테크 리프레시를 하지 않으면 분명 이 어플리케이션의 리스크가 됩니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사전에 기술 부채를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제거하실 수 있도록 그런 액티비티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 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이제 모델링 시각화를 하는 이제 그런 화면입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여기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네.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비즈니스 역량을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렇게 바로 매핑을 해서 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이제 관련해서 비즈니스 서비스가 무엇이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무엇이고 관련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기술 스택들이 무엇인지를 한눈에 확인하실 게 가능하세요. 자, 그런데 이걸 사실은 처음부터 다 그리시는 게 어려우세요. 어려우신데 서비스나우의 ITOM과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전체적인 기술 스택들에 대한 것들을 자동으로 저희가 수집을 해서 맵을 그려드리고요. 일단 네네. 정보를 가지고 저런 맵을 그려준다고요? 네. 이제 그리고 그 기반하에 이제 이런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에서 관련된 어플리케이션과 비즈니스를 이제 케이퍼빌리티를 매핑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에즈이즈가 모습이 어떤지 향후에 투비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플래닝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맵들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새로운 어떤 그림을 그리신다라고 하면 실제로 승인 프로세스에 연결을 하실 수 있도록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들을 다양하게 제시를 해주시고 있군요. 네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제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의 가장 큰 장점은 진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의 역량을 지원하고 있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또 기술의 어떤 그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잘 플래닝을 하시고 그와 관련해서 적동을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게끔 그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기술 또 뭐 비용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관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이제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저희의 이제 전략적 포트폴리오 관리 방안인 스트래티직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솔루션 소개입니다. 스트래틱을 앞에 붙인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예전 좀 있어 보이려고 하신. 그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이제 예전부터 PPM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하시는 부분들은 꽤 많이 있었는데 이제 프로젝트 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업이 가려고 하는 방향, 조직이 가려고 하는 방향, 목표에 온라인을 해서 실제 프로젝트를, 태스크를 온라인시키고 빠르게 밸류를 전달하는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키 프레임워크로, 기능으로, 이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사실 정해져 있는 예산, 리소스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빠르게 사실 이제 목표를 가치를 시장에 딜리버리 하려고 하는 이제 니즈를 압박을 받고 계세요. 뭐 생존 전략이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매출을 높이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고객의 세티스팩션을 높이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 많은 기업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미스 얼라이먼트입니다. 미스 얼라이먼트 인베스트먼트. 사실 여기서 이제 전략이 중요한 건데요. 전략 기반으로 모든 조직이 얼라이먼트에서 이제 익스큐션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어려운 이유는 이제 복잡하죠. 이게 사실 일부러 복잡하게 그리신 건 아니시죠? 네. 자, 이 부분이 어려운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렵게 보이시는 이유가 사실 어떤 전략을 세우시는 단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략을 세우시고 예산을 할당을 하시고 그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또 인테이크 하시고 또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사실 굉장히 많은 단계에 있어서 많은 조직원들이 페르소나 분들이 같이 일을 하고 계세요. 아까 박균지 파트너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런 분들이 사일로 된 어떤 툴,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시다 보니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데 있어서 같은 데이터를 보지 못하고 사실은 이런 어떤 간극들을 이메일로, 회의로, 엑셀로 이제 하시다 보니 사실 이렇게 빠르게 어떤 밸류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 많은 기업들, 제가 뵙는 많은 기업분들이 이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맞다고들 하세요. 아직도 이제 많이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신데요. 자, 서비스나우는 바로 이제 이러한 영역들, 사실 관련돼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그게 임원이 됐든 아니면 리소스를 담당하시는 분,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 프로젝트를 담당하시는 PM이나 개발자분들이 서비스나우 스트래티지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안에서 함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이제 그 업무뿐만이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온라인을 하고 또 실제 각각의 프로젝트를 하시는 팀들이 본인이 선호하시는 예를 워터폴, 에자일, 하이브리드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하시더라도 SPM 내에서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때문에 빠르게 저 목표점을 향해서 같이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각각의 자율성도 어느 정도 개런티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목표 수립에 관련된 이제 화면입니다. 보시면, 네, 이제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제 그 전략에 뭐 전략적 어떤 프라이오리티가 지금 한 5개 정도 보이고요. 거기에 얼라인되어 있는 오브젝티브, 이제 목표가 무엇인지, 지금 스테이터스 진척도 뭐 관련돼서 지금 칼라 코딩으로 잘 진척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 게 뭔지를 이제 확인하시는 것들이 가능하시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셨다면 이제 로드맵을 이제 세우셔야 될 텐데요. 뭐 예를 들어 아까 잠깐 보셨던 이제 그런 어떤 목표 중에서 고객의 어떤 익스피리언스를 높인다, 딜라이트 커스터머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태스크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밑에 보시면 이 태스크들이 관련해서 뭐 디맨드 프로젝트 뭐 예를 들어 에자일 방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서로 어떻게 지금 일정들이 되어져 있는지, 서로 디펜던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설정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진척도라든지 또는 얼마만큼 예산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한눈에 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예를 들어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같은 화면을 보고 관련된 팀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셔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시고 익스큐션을 하실 수가 있도록 지원을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디맨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에자일 쪽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또 로드맵을 세워졌다면 거기에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장의 요구, 사용자들의 어떤 요구를 받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디맨드를 또 관리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도 함께 저희가 케이퍼빌리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디맨드에 따라서 어떤 프로젝트가 유동성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새로운 디맨드가 생기면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제 구성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력을, 시간을 또 리소스를 조정하실 수 있게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관리 영역입니다. 이렇게 이제 뭔가 로드맵이 확정이 됐다면, 예산이 확정이 되고, 리소스가 확정이 됐다면,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실행을 시키셔야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하게 프로젝트를 하시는 팀들 입장에서 선호하시는 가장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워터폴, 하이브리드, 에자일 방식으로 다양하게 프로젝트를 하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워터폴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건데요. 제가 화면 캡처만 보여드려서 그렇지, 이에 대해서 관련 어떤 일정을 관리하시거나 리소스나 예산을 관리하시거나 또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다양한 어떤 그 솔루션, 그 케이퍼빌리티를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에자일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여러 스프린트들이 각각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 조정이 필요한 바로 여기서 조정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적인 가시성을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성과를 내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제너레이티브 AI를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그 기능은 나우 어시스트라고 하는 저희 가상 에이전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한 가지 예시로 가져온 것들은 아까 이제 제가 디맨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이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해주세요라는 그 디맨드들을 실제 디맨드 매니지먼트라는 그 어떤 폼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상 에이전트를 통해서 요청을 하시게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밸리데이션을 해서 디맨드가 생성이 되거나 또는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고객 피드백을 받는 다양한 툴들이 있어요. SPM에서는 있는데요. 고객이 어떤 피드백을 받으면 그걸 요약을 하고 또 그것들을 요약을 해서 리뷰를 하게 하고 제네 AI가 그것들을 통해서 또 프로젝트를 생성하게끔 하는 다양한 기능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빠르게 이제 SPM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SPM은 딱 3가지만 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래티지, 전략을 세우고 또 관련해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얼라이먼트를 하는, 얼라이먼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얼라이먼트를 지원을 해드리고, 엑스큐션, 실제 그렇게 얼라이먼트가 된 그런 목표를 향해서 이제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라는 이 3가지 키워드로 오늘 SPM을 설명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 프로젝트 관리 매니지먼트 하는 툴들이 어떤 통합적인 지금 서비스 나오고 생각하는 SPM 말고 별도의 어떤 프로젝트 관리 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툴들과 비교했을 때 지금 서비스나 SPM이 왜 서비스나 SPM이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제 대부분의 솔루션들은 PPM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관리 쪽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 그 PPM 솔루션을 사용하신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실제 개발하시는 입장에서는 그 솔루션을 바꿔서 서비스나우로 사용하시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서비스나우가 제공해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었던 툴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서비스나우 SPM 내에서 함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립니다. 아, 네. 자, 그러면 프로젝트팀은 있었던 툴을 사용을 하시지만 네. 서비스나우에 실제 의사결정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시는 뭐 PMO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 어떤 것들은 서비스나우 내에서 어떤 것들은 다른 툴에 사용을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를 지원하는 전체 어떤 태스크들을 한눈에 바라보시고 의사결정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이미 쓰고 있는 툴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을 교환하거나 안 쓰는 게 아니라 네네. 기존에 있는 것들을 계속 그 툴을 쓰면서 전체적인 가시성들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어프로치 해주시는 거군요.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네네. 실제로 이제 박현준 파트너님께서도 예를 들면 그런 컨설팅을 할 때 네. 때로는 뭐 예를 들면 솔루션은 변경해야 된다. 뭐 그런 제안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꿔야 된다든지. 예. 그랬을 때 어떤 거부감, 우리 이거 있는 거 그냥 써서 좀 방법을 알려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제안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기존 시스템 개선할 거냐, 네. 신규로 도입을 할 거냐, 뭐 이런 과정에서 항상 많은 고민과 제안을 하게 네. 됩니다. 그 결국 이제 예산적인 측면, 그걸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어떤 경우에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갈아타는 게 좋아.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계속 활용하면서 계속 갈 수 있어. 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것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변화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데 사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그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어떤 플래닝하는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기업이 가고자 하는 조직에서 가고자 하는 그 전략과 얼라이먼트를 해서 사실 의사결정이 되고 진행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서비스나우 SPM이 도와드릴 수 있는 영역들이 더 많은 거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 오늘 나눠봤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 굉장히 큰 그림을 우리가 얘기를 해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각각 애플리케이션별로 어떤 펑션들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 뷰의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냐 라는 측면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도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 있고, 저희가 이제 서비스나우 담당자분들께서 답변을 이렇게 막 주고 계시는데, 혹시 뭐, 생각나는 질문도 있으십니까? 파트너님? 뭐 아까 좀 있었는데. 저는 저 중에서 사실은 네.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자, 비즈니스와 어떻게 그러면은 매핑이 돼서 어떤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면 기술이 어떤 그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던 내용들이 좀 제가 보였는데요. 네네. 많이 하시는 질문이세요. 근데 서비스나우가 아까 그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말씀을 드리면서 네.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의 어떤 역량을 디파인하고 그 비즈니스 역량에 필요한 어떤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나 기술 스택들을 매핑하는 그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즈니스가 가고자 하는 기술을 플래닝을 하시고 또 없는 영역들을 이제 플래닝을 하고 또 과연 계속 어세스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에서도 당연히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SPM 내에서도 비즈니스에서 원하는 어떤 결과들을 실제 프로젝트 팀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플래닝 단계를 함께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는 답변을 이제 그렇게 가늠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원규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긴 했는데, 한번 이거는 파트너님께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이런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기술 투자 평가할 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기준, 이런 포인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인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ROI죠. 네? ROI죠. ROI. 네. 근데 이제 이게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비용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그렇죠. 오늘 얘기 나눈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그죠? 결국은 이제 우리의 그 시스템 자체가 비즈니스에 대한 얼마만큼의 그 업무를 좀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업무 시간을 단축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기술 투자는 약간 확장성과 유연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약간, 제가 처음 모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돈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비용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정말 서스테이너블하게 중요한 포인트네.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투자인지, 그런 포인트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겠다. 네. 순간에 돈을 조금 아끼려고, 그렇죠. 계속적인 비용을 낭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스택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당장은 좋은 기능이지만 이 기술이 향후에도 계속
유효한지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판단해주는 어떤 툴이 앞으로 더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두 분은 앞으로 계속 바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좋죠.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또 어떤 사례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아마도 들으시는 분들이 오늘 같은 이런 컨셉추얼한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펑션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구체적인 도메인에서 어떻게 좀 적용했는지에 대한 사례들도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아마 흥미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뭐 질문들도 많이 올려와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웨비나 끝난 다음에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오늘 시간상 답변 드리는 부분들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이츠맨 또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드려야겠죠? 네. 그래서 네네. 이츠맨의 시그니처 질문을 두 분께 드리면서 오늘 웨비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도 제가 이 질문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참여하는 이 질문을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한 줄로 한번 답변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좋은 답변 주시면 또 경품 드릴 테니까 한번 답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박현주에게 모던 EA라. 하고, 네, 그 다음에 오희정에게 SPM이라 네.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간단하게 본인 생각,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모던 EA가 우리 관점에서, 나의 관점에서 이럴 것 같다. 그 다음에 SPM이라고 하는 게 이런 관점일 것 같다라고 간단하게 써주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각각의 기업별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들이 굉장히 혼동되어 있고 굉장히 복잡한 환경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 같고요. 이런 것들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지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야 할 과제일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연속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시스템, 우리의 어떤 IT 전략은 지금 어디가 있고 어디에 와 있고 앞으로 어디로 향해 갈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또 필요하신 분들은 서비스나우 그리고 PwC에도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wC는 또 중저가 이렇게 컨설팅 하시려고 하니까 저가는 아니죠? 고가지만 효과는 가성비. 네, 가성비. 네,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박현주 파트너님, 박현주에게 모던 EA란 이렇게 돌려서 뭡니까? 일단 뭐 현대적인 EA라는 것은 일단 가시성의 극대화를 하되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이게 하는 거를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부가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EA를 하면 상당히 복잡하고 구성하고 관리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그게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잘 소구하기는 어려웠거든요. 네. 현대 EA는 뭐 우리 서비스나와 같은 툴을 좀 활용을 해서 좀 더 편리하게 구축하고 실제적인 전체적인 IT 밸류 체인 상에서의 활용을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고로 우리의 시스템을 잘 아는 가시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밸류가 있다. 좋습니다. 네,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희정에게 SPM이란? 네. 글씨가, 네. 잘 쓰셨습니다. 뭡니까? 네. 저는 사실 이제 기업을 위한 자동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SPM 말씀드리면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전략, 그다음 얼라이먼트, 엑스큐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기업에서 가고자 하는 어떤 목표점을 정해놓고 관련된 팀들이, 관련된 조직원들이 같은 방향을 빠르게 가서 밸류를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같은 여러 이제 이해관계자를 가지신 같은 이제 이해관계자를 가지신 분들이 같은 자동차를 타고 목표점을 향해서 빠르게 갈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고요.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리스크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피해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기업을 위한 자동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업을 위한 자동차, SPM.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모던 EA, 그 다음에 SPM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각 기업별로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여러 가지 복잡성 때문에 여러 가지 헤데이, 혼란이 아마 가중되어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그런 고민과 또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웨비나 시간이 되었길 바라보겠습니다.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저기 서비스나우 솔루션 문의 있고 또 발표자에게 문의하기 버튼을 통해서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온라인 설문조사 아직 오픈되어 있습니다. 꼭 나가기 전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